안녕하세요. 국어 강사 이태경입니다. 저번 시간에는 약술 논술을 시행하는 학교, 그리고 그 학교별로 어떤 특징이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안내를 드렸고요. 오늘 시간에는 우리 학생들이 이제 약술 논술 준비를 해야 되는데 국어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떤 부분을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 것이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제 이야기를 해주려고 오늘 또 자리를 마련을 했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페이지가 보이실 거예요. 보이시면 아직은 이제 확정적으로 국어가 들어간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학교는 4개가 있었는데 저번 주에 기억나시죠? 그래서 가천대, 서경대, 그다음에 수원대, 그리고 이제 고대, 세종 이렇게 있었는데 그 중에서 가천대, 서경대, 수원대는 문제 형식이 아주 흡사합니다. 그러니까 뭐 기본적으로 적성일대와 마찬가지로 가천대에서 이제 문제를 거의 개발하고 나머지 학교에서 이제 거의 유사한 문제 유형을 따라가는 이제 그런 시스템으로 보여지고요. 일단 표에서 보이듯이 문학, 독서, 즉 공통 과목은 다 들어가겠죠. 그리고 이제 가천대하고 서경대 같은 경우는 화법, 작문, 문법, 즉 선택 과목이 포함이 되고 수원대는 들어가지 않는다. 자, 일단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 두 번째 표를 보시면 이제 1학년 국어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공통 선택 과목들이 구분이 되어 있는데 요걸 또 이제 자칫 잘못 오해를 하면 요 1학년 국어가 1학년 국어 교과서를 이제 말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오해를 하는 실제 학생들하고 부모님들이 너무 많이 계시더라고요. 여기서 말하는 1학년 국어라는 거는 1학년 단계에서 배우는, 즉 심화 과목으로 들어가기 전에 국어책에서 다루는 개념을 문제에 포함시키겠다. 이렇게 이제 봐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모든 텍스트는 전부 다 수능 특강, 수능 완성. 그러니까 지금 2023학년도 교재들이 이미 나와 있죠. 그래서 그 교재들이 텍스트로 출제가 되되 물어보는 내용은 1학년 국어에서 배웠던 개념들을 토대로 물어보겠다. 그게 이제 목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많은 학생들이 궁금해하는 게 이제 그럼 어떻게 유형이 제작이 되어 있느냐, 이런 문제들을 좀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 보시면 자, 이렇게 나와요. 찾아 써라. 첫 어절과 끝 어절을 써라. 엄밀히 말하면 이것도 찾아 쓰라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완성해라 라고 나오는데 이 빈칸이 들어간다는 소리인데 이 빈칸도 역시 본문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와서 채우시면 되는 거라서 사실은 어떤 과한 추론이라든가 전제라든가 이런 문제는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다시 말하면 뭐가 나오는 것이냐, 그냥 일치 문제 위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또는 뭐 서술해라. 그리고 이제 작년에는 이게 없었는데 올해 샘플들을 보면 보기에서 맞는 3개를 찾아 써라. 예를 들면 우리 뭐 객관식을 보면 5가지 선지 중에서 우리가 맞는 게 있고 틀린 게 있고 이렇잖아요. 근데 올해 유형을 보니까 예를 들어서 보기를 한 8개 정도를 주고 그 안에서 맞는 거 3개를 찾아라, 뭐 틀린 거 몇 개를 찾아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아마 이제 부분 점수가 주어지게 된다라는 말이 되겠죠. 자, 그러면 텍스트가 실제로 어떻게 활용이 되고 있는지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게 지금 보이시는 게 23학년도 EBS 수특 지문입니다. 이게 지금 딱 보시면 아마 몇 글자 정도 될까 아마 생각을 해보시면 이게 2,500자 정도 된다고 보시면 돼요. 2,500자. 그래서 2,500자 정도가 되는데 이게 이 정도면은 수능에서도 상당히 긴 지문인 거죠. 긴 지문인데 문제 그 샘플들을 보시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A4지 하나에 지문과 문제가 다 들어가야 됩니다. A4지 분량에 A4지 크기의 지문과 문제가 다 들어가야 되는데 엄밀히 말하면 이게 2,000자가 넘는 지문이 실릴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입수한 어떤 자료를 토대로 한번 분석을 해보니까 이런 정도의 모습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수특 원문에서는 한 2,500자였었는데 실제 이게 약술 제시문으로 가니까 약 1,100자 정도로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A4지 하나에 다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고,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힌트가 뭐냐면 이게 중간에 지문이 잘린다라는 거죠. 중간에 지문이 잘린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정보를 가지고 어려운 문제를 만들어낼 가능성은 사실 좀 떨어진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치 문제 위주로 접근을 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어떻게 학습을 하냐? 그럼 준비를 해야 되겠죠. 제가 몇 가지 이제 좀 써왔는데 보시면 자, 모든 제시문은요 수특 수완에서 연계 지문에서 출제가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A4지, 특히 독서 같은 경우는 A4지에 들어갈 분량으로 압축이 될 거다. 그다음에 두 번째 수특 전체 내용, 수특만 보고 본다면 정말 학생들이 이거 너무 어렵다, 제가 봐도 지문이 이거 너무 과도하게 정보가 많거나 추론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지문이다, 이런 것들이 이제 보통은 한 10% 미만 정도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러니까는 실제로 따지면 5-6개 정도 지문이 되겠죠. 그런 지문을 완벽하게 이해해야 하느냐?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보를 가지고 운용하는 문제는 거의 없을 거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냐면 철저하게 일치 문제 위주로 접근을 해서 찾아 쓰는 훈련, 그러니까 전체적인 글의 맥락과 주제, 구조 정도는 좀 꿰고 있어야 된다. 다 완전히 이해하고 뭐 수능 공부하듯이 다 이해하고 정리하고 뭐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 그럼 세 번째, 그럼 중요 지문이 있고 중요하지 않은 지문이 있을 텐데 선별적으로 공부해도 되나요? 이런 질문도 제가 많이 들었는데 그렇지 않아요. 자, 문제가 유형이 6가지예요. 그죠? 뭐 A, B, C, D, E, F 이렇게 6가지인데 내가 공부한 게 어떤 게 나올지 또는 내가 보지 않은 게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물론 중요 지문이라는 건 있어요. 특히 문학에서는 이건 너무 중요해. 뭐 예를 들면 올해 뭐 상춘곡 같은 경우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나머지 지문을 선별적으로 공부하는 건 너무 위험하다. 그래서 일단은 전부 다 훑어야 됩니다. 모든 영역을. 자, 그다음에 가천대하고 서경대는 문법이 들어간다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태까지 풀어왔었던 모의고사나 수능에 나오는 문제 유형과 흡사할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의문 변동이 있니 없니, 의문 변동 후에 의문의 개수가 몇 개나 변했니, 그냥 이 정도 단순하게 물어보기 때문에 첫 번째는 개념, 그다음 두 번째는 그 개념을 실제 교과서에 있는 사례에 적용할 수 있는 정도의 능력까지만 우리가 공부를 하면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마지막 요거죠. 이게 답인데 약술론술은요. 반복이 답입니다. 계속 반복, 봤던 거 또 보고 구조 정리하고 일치 문제 훈련하고 문학 같은 경우는 주제, 표현 방법 숙지하고 그렇게 하면 아주 훌륭한 성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두 번째 시간까지였었는데 다음 주에는 실제로 어떻게 우리가 답지를 써야 될지 그 답안지 작성 요령에 대해서 다시 제가 좀 준비해 와가지고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